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미키 반더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트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단연 손흥민이죠. 그런데 손흥민을 제외하고 그 다음으로 가장 좋은 선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마 반더벤을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반더벤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얼굴이 잘생긴 것도 있고 수비를 잘하는 이유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미키 반더벤이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땐 언제냐? 바로 폭발적인 스피드를 보여주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트넘의 뒷공간이 많이 열려 있고 상대 공격수가 그 공간을 공략하려고 할 때 반더벤이 미친 듯이 달려가서 그 공격수를 수비해내는 모습. 그때 정말 오는 카타르시스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 대부분의 사람은 폭발적인 스피드에 열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움직일 수 없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높이를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 즉 파워를 보여주고 움직일 수 있는 사물인 경우에는 자신의 에너지를 속도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돈이 많은 유럽의 재벌들은 승마를 하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나왔을 때는 자기들끼리 도로에서 레이스를 하거나 그런 과시욕이 있었죠.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른 속도에 열광을 한다는 게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올림픽에 크게 30개 이상의 종목들이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 100개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는 중계방송도 안 할 뿐더러 어떤 선수가 잘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올림픽 중계를 다 똑같이 해주는 종목이 하나 있죠. 바로 100m 달리기입니다. 우사인 볼트가 빠르다라는 건 어느 나라에 가서 이야기를 해도 대부분의 스포츠에 관심이 있건 없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히어로계의 양대 산맥인 마블 코믹스하고 DC 코믹스를 봐도 히어로들이 겹치는 캐릭터도 있고 안 겹치는 캐릭터도 있겠지만 DC에는 플래시맨이 있고 마블에는 퀵실버가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초인적인 힘은 누구나 갖고 싶고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속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빠른 선수,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미키 반더벤입니다. 프리미어리그가 20-21 시즌서부터 공식적으로 속도 집계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속도가 빠른 선수들의 랭킹을 집계하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기록 집계가 시작된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빠른 선수는 미키 반더벤이라고 합니다. 속도가 무려 시속 37.38km입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으로 빠른 선수들이 옆에 나와 있는데 루턴타운의 오그베네 그리고 울버햄튼의 네투입니다. 이 세 명이 프리미어리그 통계 집계 이후 탑3의 스피드를 갖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세 명의 스피드를 보다 보면 하나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시죠? 바로 시속 37km를 뚫은 건 반더벤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시속 37km. 이거 정말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빠른 건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런 기사를 썼어요. 반더벤의 탁월한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사인 볼트를 볼 필요가 있는데 브렌트포드를 상대할 때 속도는 초당 10.38m, 즉 시속 23.23마일로 측정되었다. 반면 스프린트 스타 우사인 볼트가 2009년 현재의 100m 세계 기록을 세울 때의 평균 속도는 초당 10.44m, 즉 시속 23.35마일, 시속으로는 37.58km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더벤의 스피드가 거의 우사인 볼트에 준한다. 물론 두 선수 사이에 실질적인 속도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축구 선수가 그것도 190이 넘는 장신 센터백이 저 정도의 톱 스피드를 찍을 수 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최고 스피드 37km를 뚫었다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통계가 시작된 이래로 37km를 뚫었던 선수는 카일 워커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더벤이 카일 워커를 넘어선 거예요. 지금 보시는 건 스카이스포츠에서 가장 빨랐던 탑스피드 100명을 보여주는 페이지인데요. 그 중에 1위부터 10위까지를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미키 반더벤이 시속 37.38km로 1위에 올랐고요. 2위는 카일 워커, 시속 37.31km입니다. 이 두 명을 제외하고는 37km대를 뚫은 선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분데스리가, 세리아, 그리고 라리가 이런 데를 다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주요 리그에서 역사적으로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시속 37km를 뚫었던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탑 스피드거든요. 제일 빠른 선수가 시속 36.41km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시즌인데요. 가장 빠른 선수가 시속 36.65km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재작년 시즌입니다. 그때 가장 빠른 선수가 36.63. 그리고 3위가 홀란드였는데 36.3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37을 뚫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리그도 찾아봤는데 일반적으로 톱 스피드는 35에서 36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37은 카일 워커와 반더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톱 스피드 37을 넘어선다라는 건 마치 100m 육상으로 비교를 하자면 1968년 미국의 짐 하인스가 처음으로 10초대에서 9.9를 찍으면서 9초대를 뚫어냈던 것 같은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상징적인 의미가 무슨 효과가 있느냐? 있죠. 상대 공격수가
토트넘을 상대할 때, 반더벤을 상대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리적인 위축감은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나보다 압도적인 상대랑 뭔가 경쟁을 해야 될 때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거기서부터 죽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상대에게 그런 효과를 발현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상대 감독도 전술을 짬에 있어서 반더벤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토트넘 입장에서는 반더벤이 있다라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뒤에는 반더벤이 지켜주고 있다.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경기력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37이라는 숫자가 워낙 상징적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다가 그러고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반더벤의 등번호가 37번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비들이 37번 같은 숫자는 잘 선택을 안 하거든요. 대부분 한 자리 숫자를 선택을 하죠. 예를 들면 후벤 디아스 3번, 존 스톤스 5번, 그리고 반다이크 4번, 그리고 마갈량이스 6번, 살리바 2번, 김민재 3번 뭐 이런 식인데 토트넘은 로메로는 17번, 반더벤은 37번. 그래서 숫자가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속 37km를 딱 뚫고 나니까 그러면 반더벤이 등번호 37번을 탄 이유가 내가 시속 37km를 뚫어보겠어 라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유를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알아봤는데 이유가 더 멋있어. 알고 봤더니 반더벤이 어렸을 때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지금 세상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가장 좋아했던 숫자가 37이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를 기리기 위해서 등번호 37번을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단순히 축구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빠른 것도 맞는데 이렇게 좀 친구를 생각할 수 있는 또 감성까지 가진 선수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반더벤의 이런 빠른 스피드가 과연 어떤 활약을 했는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전 화면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로메로가 메디슨에게 전진 패스를 하는 장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볼이 상대 수비에게 잘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 수비는 바로 앞서 있는 장필립 마테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이 통과하게 되고요. 장필립 마테타랑 반더벤이 스타트를 끊게 됩니다. 보시면 볼의 궤적이 장필립 마테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더벤으로서는 조금 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필립 마테타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반더벤이 조금 더 뒤쪽에 있게 되는 이런 형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반더벤이 누굽니까?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장필립 마테타를 추월해서 볼의 위치를 가져가면서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이번에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을 하는 장면인데요. 측면을 통해서 전진하는 선수에게 공간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이때 반더벤이 그 공을 커버하기 위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상대가 볼을 가지고 측면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반더벤이 빠른 스피드로 달려와서 날카로운 태클로 공격을 저지합니다. 이 장면도 장필립 마테타랑 반더벤의 1대1 상황인데요. 장필립 마테타를 향해서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의 경합이 시작되죠. 두 선수가 속도 경쟁을 붙었는데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필립 마테타보다 반더벤이 좀 더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반더벤이 볼을 소유하면서 장필립 마테타를 따돌리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대단한 게 반더벤이 단순히 속도만 빠른 선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장필립 마테타가 반더벤을 못 가게 하려고 손으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몸싸움과 속도에서 이겨내면서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몸 쪽으로 공의 방향을 돌려놨죠. 이 장면은 반더벤에 약간 실수가 나오는 장면인데 패스를 받을 때 퍼스트 터치가 좀 많이 앞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때 장필립 마테타가 압박을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필립 마테타에게 순간적으로 공을 빼앗기게 돼요. 그 바람에 다시 두 선수가 속도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전 상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더벤은 상대 골대를 바라보고 있었고 장필립 마테타는 반더벤을 향해서 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이 이 방향으로 튕겨나갔을 때에는 아무래도 마테타가 좀 더 유리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더벤이 더 빨리 가서 이 공을 따내는, 자신의 실수를 자신이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공을 탈취하고 났더니 아예유가 압박을 들어오는 거예요. 이럴 때 굉장히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긴 팔을 이용해서 아예유가 공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마테타도 또 압박을 들어와요. 이렇게 두 명한테 둘러싸이게 되면 사실 센터백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을 빠져나와서 결국엔 비카리오에게 안정적인 백패스를 하죠. 특히 이 백패스가 쉽지 않은 게 반더벤이 지금 오른발로 킥을 하고 있거든요. 왼발잡이가 이런 상황에서 오른발 패스를 정확하게 준다? 사실 쉽지 않은데 반더벤이 그래도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을 하는 장면인데 최종 수비수는 반더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을 앞으로 빨리 치고 나가니까 반더벤이 이 공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래서 냅다 달려와서 바깥쪽으로 공을 그냥 뻥 차버리죠. 정말 스피드에서는 발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 상황인데요. 공이 터치라인을 따라서 앞쪽으로 전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벤탄크루와 상대 선수가 속도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더벤 역시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수비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벤탄크루가 속도 싸움에서 밀리면서 상대가 볼을 소유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더벤이 대각선 방향으로 접근하면서 상대 수비를 막기 위해 커버를 들어가죠. 그런데 크리스탈 팰리스의 역습을 끊어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터치라인 근처 아닙니까? 터치라인 근처에서는 태클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비 방법이에요. 왜냐면 이 넓은 지역에서 태클을 해서 공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거를 달려오는 다른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가 잡아가지고 역습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터치라인의 경우에는 태클을 해서 나가버리면 그 다음은 스로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비로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더벤이 빠른 스피드로 접근해서 여기서 과감하게 태클을 들어갑니다. 지금 다리를 보시면 워낙 여유있게 태클을 들어갔기 때문에 파울 없이 공을 바깥으로 걷어낼 수가 있어요. 이게 반더벤이 가지고 있는 스피드, 그와 동시에 수비 판단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장면도 반더벤의 스피드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세트피스 때문에 토트넘의 거의 대부분의 선수들이 다 상대 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더벤은 여기 있고 로메로는 현재 여기 있는 상태죠. 그런데 공의 소유권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넘어가면서 이 방향으로 역습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던 반더벤에게는 사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공이 측면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마테타한테 연결이 되는데요. 그때 반더벤이 마테타를 막기 위해서 미친듯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마테타가 공을 소유하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클루셉스키하고 에메르송 로얄은 사실상 속도 경쟁에서 뒤처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고 속도 시속 37km가 넘는 반더벤의 미친 속도, 결국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두 선수가 다시 속도 경합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장면에서도 마테타가 반더벤에게 속도에서 계속 졌잖아요. 이 장면에서도 계속 지다 보니까 본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더벤을 잡고 막 늘어지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지금 보시면 반더벤이 결국 속도 싸움에서 이겨내면서 마테타가 중심이 무너지는 장면인데, 보시면 속도는 안 되지, 마음은 급하지, 이러다 보니까 반더벤의 왼팔을 마테타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반더벤하고 같이 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답답했으면 이랬겠어. 이거는 뭐 정말 공격수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갖고 우리 옛말에 뭐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진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마테타가 반더벤의 손을 잡고 늘어져서 결국 두 선수가 이렇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좀 위험했던 게, 반더벤이 이 장면 이후에 어깨를 잡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했어요. 가끔 이러다가 어깨가 빠지는 탈구 현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날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렇게 수비적으로 진영을 갖추면서 전방에 있는 마테타를 향해서 앞쪽으로 찔러주는 전술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테타를 향해서 길게 볼을 넣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더벤과 마테타가 공을 향해서 경합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두 선수가 같이 뛰고 있고, 지금 공은 마테타를 향해서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뚜둥.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반더벤이 더 먼저 다가가서 이 공을 소유하고 있죠. 스피드 진짜 미쳤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고 수비를 잘하다 보니까 토트넘이 편안하게 라인을 올릴 수 있었고, 글라스너 감독의 마테타에게 뿌려주는 이 전술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토트넘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격에 있어서는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도 있었지만 수비에 있어서는 반더벤의 맹활약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역전을 위해서는 두 번째 골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골을 넣은 선수가 바로 로메로였습니다. 근데 로메로가 세트피스도 아닌데 페널티 박스 안에 들어가서 헤더로 골을 넣었어요. 이렇게 로메로가 앞쪽으로 전진할 수 있는 건 반더벤이 뒤에서 빠른 스피드로 수비 커버가 다 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로메로가 골을 넣었던 장면은 아닌데 토트넘이 추가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시면 로메로가 오픈플레이 상황인데 손흥민보다 더 앞쪽에 있어요. 이 정도로 박스 안에 들어가서 지금 골을 넣으려고 공격을 하는 중이거든요. 이런 게 가능했던 게 반더벤이 뒤에서 수비를 완벽하게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결국 로메로한테 패스가 가기는 해요. 그런데 패스가 좀 길게 들어가서 상대 골키퍼가 공을 가져버리면서 로메로가 골을 넣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속 로메로를 박스 안에다 넣다 보니까 결국 골이 나온 거거든요. 이 장면이 바로 로메로가 결승골을 넣는 장면인데, 이게 뭐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오픈플레이 상황인데 로메로가 지금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임스 매디슨이 오른발 바깥쪽으로 이렇게 툭 찍어 차 올려주고, 이거를 로메로가 달려 들어가서 헤더로 골을 넣는 거거든요. 바운드로 넣었었죠? 죄송합니다. 바로 요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반더벤의 수비력 때문에 로메로의 공격력이 증가됐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로메로가 지난 시즌에 몇 골 넣었는지 아십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몇 골 넣었는지 아세요? 이번 시즌 4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메로의 득점력이 올라간 것에는 분명 로메로의 능력도 있을 것이고 다른 선수들의 도움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은 반더벤이 반드시 뒤쪽에서 완벽한 수비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 힘들다 라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반더벤의 37km 넘는 이 톱스피드, 정말 토트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전력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메로가 공격 지역에서 전진 패스를 굉장히 많이 넣어주는데,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낮은 지역에서 빌드업할 때 패스도 좋고 또 드리블 능력도 좋아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반더벤이 2번의 드리블을 시도했는데 2번 다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 드리블 두 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경기 중에 드리블 한두 번 시도해서 성공하는 그런 수비수가 거의 없어요. 반다이크 같은 경우에는 드리블 시도를 거의 안 합니다, 아예. 그런데 반더벤은 드리블 능력이 있다 보니 필요에 따라서는 자신의 앞에 오는 공격수의 압박을 자연스럽게 뚫어내는 드리블 탈압박 능력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마테타가 압박을 들어오는 상황인데 반더벤의 몸의 방향이 로메로 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타가 이쪽 방향으로 압박을 들어오겠죠. 그러자 반더벤은 이 넓은 공간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볼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테타를 제치고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마테타 입장에서는 이날 거의 반더벤에게 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장면이 중요한데요. 후방 빌드업을 하는 장면에서 상대가 압박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몸의 방향을 이쪽으로 회전을 해서 마치 이쪽이나 저쪽으로 패스를 줄 것 같은 모션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상대 수비의 운동 방향을 자신의 우측으로 쏠리게 한 다음에 순간적으로 볼의 방향을 왼쪽으로 틀어갖고 이쪽 공간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압박을 들어오는 선수가 지금 뒤에서 반더벤을 따라가고 있기는 하는 모양새인데 사실상 동기부여가 없어서 그냥 따라가는 신용만 하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반더벤이 앞으로 드리블을 해나가면서 전진 패스를 넣어줘요. 그리고 그 패스가 여기서 이렇게 우당탕탕 혼전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브레넌 존슨이 전방에 있는 손흥민을 향해서 앞으로 패스를 넣어준 거고 이걸 손흥민이 잡아가지고 달려가면서 아름답고 그 미친 진짜 슈팅을 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장면에서 반더벤이 드리블 탈압박을 한 이후에 볼을 좀 끌고 올라오고 그리고 공격적인 전진 패스를 넣어줌으로써 그 시퀀스 상에서 손흥민의 쐐기골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더벤의 이런 드리블 탈압박 빌드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 손흥민 선수 득점 장면에서도 분석을 했었지만 가장 잘한 선수를 좀 뽑아보자면 제 마음속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1번이고 그 다음으로는 아마 반더벤이 좀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하고 느꼈던 바를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좋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역시 I guess.